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 흐름 너무 좋습니다. 5,000피 시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시장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이창훈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 교수이자 전 공무원 연금공단 자금운용당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뭐 예전의 코스피가 아닙니다. 지금 4,800선을 넘어서 4,850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잘 가다니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하다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좋아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갖고 올해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반기부터 늘어났고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거. 올해죠. 이제 2026년도는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수가 뭐 5,000포인트 근처에 왔지만 PER이나 PBR로 보면 여전히 뭐 그렇게 글로벌 피어하고 비교해서 비싼 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제 경험상 우리가 이제 그런데 시장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모멘텀은. 그러니까 아마 주식한 지 오래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네.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제 2008년도 우리가 이제 그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었거든요. 그 후에 2009년도부터 쭉 올라와서 다시 2,000포인트를 넘어가서 2,400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단기 급락했다가 쭉 올라가서 3,000포인트 넘어갈 때하고 그때 이후에는 아마 지금이 가장 세지 않나. 근데 두 가지가 같이 몰려 있다. 하나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리레이팅이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 글로벌리 유동성이 풍부하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마 지금 단구 이래 2026년도가 아마 상장회사의 이익이 가장 높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군 이래.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이상한 건 아닙니다. 지금 4,800선을 넘었고요. 5,000피 이 추세라면 설 전에 이미 좀 터치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한껏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익이 좋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좀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펀더멘털하게 봐도 높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제 그 자본 흐름, 캐피털 아웃플로우가 크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도 경상수지 흑자는 많이 났는데 캐피털 아웃플로우가 훨씬 더 컸다. 그러니까 자본이 바깥으로 훨씬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펀더멘털보다 약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 성장률보다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또 인구 구조도 고령화되고 있고 가계 부채도 높고 뭐 이런 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은 좀 높다 이렇게 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26년도에는 원화가 저는 강세로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뭐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우선 첫 번째 자본 흐름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 캐피탈 아웃플로우에 대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필두로 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저는 세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연금 CIO가 아마 임기가 돼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바뀌면서 국민연금의 자산 그 운영 준칙 IPS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올해는 아마 그 우리나라 상장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 무역 수지에서 대폭 흑자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채권 지수에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는 월드 글로벌 본드 인덱스는 메이저 인덱스는 아니에요. 사실 메이저 인덱스는 바클레이즈거든요. 바클레이즈 그 글로벌 채권 지수가 그게 메이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GBI에 들어가면서 채권 자금이 꽤 많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전통적으로 배당이 많이 지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배당을 받아서 나가는 그런 캐피탈 아웃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4월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월쯤에는 워낙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종목별로 좀 따져보면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만큼 좀 쏠림 현상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 현상 어떻게 해석할까요? 시장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그 침체 기회를 지나다가 그다음에 상승기로 돌아서는 초기 국면에서는 다 올라요. 다 싸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이 상승의 거의 끝 80% 90%까지 온 거죠. 그 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도주만 올라요. 주도주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그걸 경험했던 거는 2000년도, 99년도, 2000년도 닷컴 버블 때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삼성자산운용의 주식운용팀장을 할 때였는데 그때 펀드 매니저가 많이 교체됐어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나 우리가 이제 평균 회계 성향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 주식만 비싼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국면에 인터넷 주식 독주하다가 부러졌거든요. 지금도 뭐 아직 그렇게 막 버블을 팍 폭발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현상을 비춰봤을 때 이상한 건 아니다. 늘 그래 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에 그러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만 갈 것 같은데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일단은 TSMC 실적 보셨죠? 어떻게 네네. 해석하셨어요?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버블로는 또 나오겠지만 아니 숫자 자체는 TSMC는 좋았죠. 버블은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이 비싼 건 아닌데 TSMC가 왜 그럼 본격적으로 날아가지 못하느냐? 지정학적 리스크죠. 왜냐하면 TSMC에 잔뜩 투자했는데 어느 날 중국이 먹어버려요. 어떻게 할 거야? 사실은 그 리스크를 지금 시장에 반영하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그 체포해갖고 가져오고 그린란드를 자기네가 좀 갖고 싶어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아니 뭐 중국이 대만 들어간다고 해서 별 문제가 있을까? 뭐 그런 리스크 때문에 TSMC가 눌려 있는 거지. 사실 TSMC 주가는 뭐 더 비싸야죠. 네. TSMC 실적은 뭐 기대했던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을 생각해 보면 하이닉스가 워낙에 잘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소위 말해 오랜 기간 버텼기 때문에 9만 원, 10만 원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진입하기엔 또 부담스럽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모르겠지만 오늘 15만 원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런 제일 얘기잖아요. 힘들죠. 네. 그런데 그 어깨가 어디냐면 올라가는 어깨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까지 갈 거냐 몰라요. 그런데 내려가는 어깨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이제 밸류,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나 그 종목이 주도주가 상승할 때 주도주 상승 끝에는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보면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럼 어디서 팔아야 돼? 그거는 떨어지는 어깨로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어디가 고점인지는 모르지만 고점을 찍고 거기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또 다시 반등하고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칠 거예요. 거치다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어깨 팔면 안 되고 떨어지는 어깨를 확인하고 그때 파시면 된다. 그래서 얼마까지 갈 거냐 모르죠.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 교수님께서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를 볼 때 떨어지는 어깨가 보이지는 지금은 않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그럼 비싸냐? 제가 생각에는 하이닉스가 만약에 ADR 예탁 증서 ADR을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다. 그럼 마이크론하고 비교할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론하고 비교하면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밸류에이션이 마이크론 반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완전히 지진하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닉스하고 비슷하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물론 PER로 보면은 뭐 하이닉스가 괜찮은데 PBR로 보면 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자가 비싸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지금 어렵고 하이닉스를 마이크론하고 비교하면 비싸다? 아니죠, 싸죠. 그래서 뭐 상단을 섣불리 예단하는 건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여전히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상승의 룸이 남았다라는 점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제가 또 하나만 덧붙이면요. 제 네네.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를 잘 안 해요. 물론 이제 개인 투자 중에서 자산 투자하는 규모가 100억 뭐 이렇게 되는 친구들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죠. 근데 뭐 1, 2억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안 해요. 중소형주 위주로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장의 주도주는 적게라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소외되지 않는다. 그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주도주는 내 포트 안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하는 게 지금 반도체가 잘 갈 때 내 포트 안에 반도체가 없어서 속상하셨지만 이전에 주도주였죠. 조박원이 있었다면 지금 다시 웃고 계시잖아요. 조선과 방산 원전 어떻게 보세요? 그 중에서는 방산을 제일 좋게 봐요. 방산을. 네, 왜냐하면 뭐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포지는 다 아시죠? 네. 아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의 평화의 시대는 가고 야만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자는 뭐 위선의 시대는 가고 뭐 야만의 욕망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2의 신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부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많은 시대가 없었잖아요. 네.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은 무력으로 상대방을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기가 됐다. 다들 이제 자기 방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이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다. 그래서 좋은 일은 아니죠. 그쵸. 왜냐하면 인류를 봤을 때 우리가 방위 산업에 쓰는 것만큼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또 이 복지에 쓰고 그러면 훨씬 더 인류가 편안하게 살 텐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뭐 그 중에서는 방산이 제일 나아 보이고요. 다 일리는 있어요.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AI가 발전하는 속도, 그거에 필요한 전력을 우리가 공급하려고 하면 원자력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이슈가 있으니까 늘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되고 조선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익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비싸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한테 제가 보기엔 조금 계속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요? 네. 제 느낌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훨씬 더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고 수주도 많이 받고 물론 이제 하이엔드급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조선은 새로운 모멘텀은 아마 미국의 군함이지 않겠나. 뭐 그러면은 뭐 미국의 군함이 됐든 뭐 캐나다의 잠수함이 됐든 방산과 연결되어 있는 조선의 수요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면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도 지금 중국이 좀 추격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내 조선사들의 강점은 고부가 가치를 좀 수주를 따내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작년만큼의 실적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고 주도주 말씀해 주시니까 전력기기도 한 축의 주도주 아니겠습니까? 전력기기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주도주죠. 네. 데피니트리 그런데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올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력기가 오른 거는 거의 3년 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사실은 많이 올랐고 오래 올랐다 하는 거 빼놓고 나면은 뭐 괜찮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전력값이 계속 올라가서 우리는 이제 한국 전력이 전력을 공급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민간 전력 회사들이 공급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네 이 AI 빅테크 기업들 너네 이게 전기세 올라가서 내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니네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은 가격, 구리 가격 이런 것도 무지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물론 산업용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투기적인 수요가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 용인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 결국은 다 정치적인 이슈로 귀결되기 때문에 좀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정치적인 보이는 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조방원과 반도체 전력기기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코스닥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1월 시작과 함께 이제 중소형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았는데 지금 1월이 중반전도 지났잖아요. 코스피 대형주에만 유독 집중이 됐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 이어지겠죠.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좀 안타까운 일인데 맞아요. 어쨌든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고 큰 손들이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 펀더멘털이 좋은 것들이 먼저 가는데요. 이 코스닥 관련돼서는 좀 정책적인,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이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주식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이 아직 주도주로 이렇게 아직까지는 맞아. 뭐 캐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펀더멘탈한 요인이 있는 거고 정책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연기금 벤치마크에 코스닥 비중을 좀 높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 시장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코스닥이 활성화가 돼야 그래야 벤처가 활성되고 또 벤처 캐피탈이 모험적인 자본 같은 게 활성화가 돼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도 있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코스닥 시장을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야 될 충분한 이유들은 있다 보이고요. 얼마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걸 깜깜무소식인데 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스닥은 아무래도 2차 전지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진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 정책의 드라이브가 확실하게 좀 걸려야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아웃퍼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뭐 투자 전략 이미 다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요즘에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어제 삼성전자 살 걸, 그제 삼성전자 살 걸. 네. 자, 이 후회가 많을수록 지금 포모 현상도 깊어질 텐데 네. 투자 전략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물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럴 필요도 좀 있는데 또 거꾸로 보면 여러분 이제 언제든지 지금 파티가 너무 막 뜨겁잖아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무지하게 변덕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또 시장은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면 시장은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간 언제든지 또 위험 관리할 때가 되면 위험 관리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차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